자, 오늘 26번째 이지연의 브랜드쇼. 늘 목요일, 둘째 주, 넷째 주마다 목요일 날 롤모델 콘텐츠를 만나게 되거든요. 항상 롤모델 콘텐츠들이 좀 많이 바뀌시죠? 저희 스승님도 나오시기도 하고 서로가 또 알고 있는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항상 이 자리가 누군가의 아주 꿈의 무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지연의 브랜드쇼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댓글창에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생각 이외에 많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게 되고요. 그 안에 준비한 선물들이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지연의 브랜드쇼는 이렇게 오늘 허필선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 3가지의 강연 주제로 나머지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오늘도 허필선 작가님께서 주제를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러분들 꿈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현실로 만들 수 있다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마 오늘 저희 이지연의 브랜드쇼하고 라이브로 접속해서 또 소통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드리면서요. 오늘 저희에게 꿈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실 우리 작가님 모실 건데요. 현재는 행복한 창고의 출판사 대표님이시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한꺼번에 잘 해내시는 분입니다. 자, 듀잉클래스의 전속 작가님이시기도 하고요. 듀잉클래스 이분 안 계시면 저희 안 될 것 같아요. 자, 모시겠습니다. 늘 고마운 분 우리 허필선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화면 보시기 전에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괜찮습니다. 본인의 얼굴은 저만 보기 때문에 저만 보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얼굴 빨개지셨어. 그래요? 네. 처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저를 봤을 때 얼굴이 안 빨개지고 화면을 보면서 얼굴 빨개지는 거는 긴장하셨나봐요.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는데 이 시간에 오시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원래부터 저부터 오고 싶었는데 이 기회가 있으니까 설레고 되게 기대가 많이 네. 저희 작가님 목소리가 항상 작으신데 오늘은 조금 목소리 좀 크게 그냥 제가 이렇게 발성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다들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 크게 얘기해도 좀 크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설레셨구나. 그럼요. 어떻게 잠을 한 일주일 전부터 못 주셨다든가 뭐 그 정도가 설레야지 오는 길만 설레면 안 보셨을 텐데. 한 달 전부터 못 잤죠. 진짜? 그럼요. 진짜.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못 자라고도 우리 피곤하시구나. 요즘에 또 하시는 일이 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제 화면 저기 보시고 카메라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보시고 책 관련된 일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전자책하고 종이책하고 다 합치면은 한 7개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7개.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글은 못 쓰고 오히려 책 쓰시는 분들 도와주면서 계속 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 사람들이 책을 써준다는 얘기 들어서 이야기와 스토리를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기분이세요? 참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마다 되게 평소에 봤을 때 그냥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글을 접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안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하기 힘든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야기라는 게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꺼내면서 치유도 되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인생에 대한 거를 바라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언제부터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원래 글을 쓰시는 분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원래 국어 포기자였고요. 국어 포기자, 국보자. 네, 국보자였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도 거의 영어로만 일을 하고 해외 일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 전까지는 아예 책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0 몇 년도? 16년도 전까지. 책을 못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예? 근데 2016년도부터 책을 보고 글은 2018년부터 써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아예 책과 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지금 책을 본인 책을 쓰셨던 첫 책이 어떤 책이었죠? 마흔 책과 사랑이 빠진다. 네. 오늘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 마흔이라는 것도 굉장히 위로받는 단어거든요. 마흔? 제가 마음이 넘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이 마흔이라는 게 굉장히 먹먹해지는 나이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거 되게 중요한 나이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드라마 속에 현빈한테 사랑 빠지구나. 저도 다른 거에 빠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독서에다가 빠지시고. 야, 그러니까 책이 안 빠졌으면 딴 데 빠졌겠네. 그죠? 잘하셨어요. 마흔, 책과 사랑에 빠지다. 여기 보니까 인생의 답을 찾는 독서법 중에 앞에가 화두 독서법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두라는 게 예.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가 책을 읽는 때는 책만 읽고 네.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이런 작업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책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책을 읽고 내가 무엇을 할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무엇을 할까의 첫 번째는 나한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는 갑자기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까요? 책을 읽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질문까지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사실 책을 읽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면 무엇을 읽어야 되고 거기에 질문도 해야 되는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책을 네. 읽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 것을 네. 학자가 말을 앞서서 던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네. 방법이군요. 책이 너무 예뻐요. 뒤에 보니까 책에서 답을 찾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미로 모양도 들어가 있고. 미로. 네, 그러네요, 미로네. 40살. 책에게 물었다. 책이 답했나 보죠? 네. 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쵸, 우리 항상 그래. 나는 어디, 지금은 어디, 나는 누구, 이런 걸 항상 고민하잖아요? 40살. 혹시 꼭 40살 정도에만 읽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사실 책을 처음에 읽기 시작한 게 마흔이 돼서, 거기다가 마흔이라고 써놨고, 이거는 한 30대부터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갖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으면 나도 이 사람처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마흔. 근데 이 책을 또 쓰시고 나서 여러 가지 책을 또 쓰셨어요.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잖아요. 저희 듀잉클래스의 멤버님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책. 독서는 어떻게 삶에 무기가 되는가. 그걸로 또 강의도 여러 번 하셨고. 네, 많이 했죠. 네, 너무 좋아요. 저희 듀잉클래스 식구들은 거기에 홀딱 빠져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또 듀잉클래스에 저희가 이제 북앤두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거는 전자책으로만 출간되는 자기 개인 전자 콘텐츠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올 초에 시작을 우리 소비선 작가님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막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죠. 예, 근데 그 책이 사실 전자책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이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저희 준비했죠. 예. 그 전자책 어디서 나왔죠, 우리? 전자책은 행복한 북창고라는 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보통 이제 유플라인가? 네, 유플러스. 아니야, 유페이퍼. 유페이퍼. 예, 거기에 유플러스는 통신사죠. 예, 행복한 부정밖에 머리에 안 들어가 있어서.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 그쪽의 이름을 사용해서 출판되잖아요. 그 전자책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그런 것만 딱 하는 거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죠. 네, 행복한 북창고 그랬더니 왠지 북을 만드는데 창고 같아서 창고에 책이 많이 할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행복한 북창고 대표님으로 듀잉클래스와 또 일을 잘 해주고 계셔서 저희 듀잉 식구들이 지금 전자책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느낌이 어떠신지도 참 궁금해요. 정말 감사하지만, 네. 저는 제 책을 만들 때보다 지금 다른 사람 책을 만들어 줄 때 더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제 책이 나왔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책이 나오면은 이상하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그렇습니다. 정말요. 저 사실 그런 느낌 때문에 정말 전문가를 모셔와서 그 느낌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방송에 또 라이브로도 남고 기록도 남으니까 저희 듀잉클래스를 위해서 불행주행을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글을 잘 쓰게도 해주시지만 조곤조곤 잘 설명도 매번 해주시고 끝까지 해낼 수 있게 항상 카톡으로도 확인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게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글솜씨가 뛰어나지가 않으니까 그 얘기를 못 펼치는 게 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글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이 얘기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직접 손을 대기도 하고 전화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 내용은 이렇게 확장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그걸 잘해주시더라고요.
그 진심을 담는 보이는. 아 근데 진짜 그게 저희 선생님 가족들이 hu 작가님의 그 진심을 제가 느끼기 전에도 미리 느끼시고 저한테 막 얘기해 주셔서 정말 오늘 모실 때 진심으로 그 말씀을 처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를 나누면서 오프닝 했는데 어떠세요? 혹시 댓글창에 마음, 책과 사랑에 빠지다 이 책을 갖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다면 손을 흔히 치셔도 됩니다. 예. 받으실 분 제가 이 책을 뺏어서 드릴게요. 오늘 아마 이렇게 들으셔 갖고 오신 거 맞죠? 네, 누구 드릴까요? 아, 책을 읽기 싫으신가요? 자, 그럼 제가 중간중간에 또 다른 질문 답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hu 작가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다른 분들 주시고 싶으신데 저희 이전에 브랜드쇼는 받으신 거 다른 거 주셔도 됩니다. 예, 받아서 주셔도 됩니다. 꼭 그렇게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면 오, 따끈따끈합니다. 놀랬습니다. 따끈따끈. 네, 따끈따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벌써? 예. 지금 한 3일? 3일 다 아니, 했어요. 방법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지? 진심을 다해. 뭐야, 맨날 진심 다 먹어. 근데, 와, 10분이 쓰셨어요, 10분이. 그냥 10분이 썼기 때문에 진심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이 중에 이분 이름 제일 이해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현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여기 현장에 이해를 받으시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정말로, 네. 나는 마인드 매퍼가 되기로 했대, 마인드 매퍼. 이거 신조어인 거야, 마인드 매퍼. 그렇죠. 여태까지 쓰던 단어는 아닙니다. 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나는 마인드 매퍼가 되기로 했다.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마인드 맵으로 되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원래 마인드 맵을 하시던 분들이 다 모여서 책을 쓰신 거라서 이 책 안에는 마인드 맵의 얘기와 삶의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는 분들의 이름이 막 지나가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마인드 매퍼가 되기로 했다 해서 마인드 맵을 그려졌을 수 있을 거 상상을 했었는데 마인드 맵은 하나도 없네요. 일부를 뺐습니다. 그 이유가 일부러? 글에 집중하시죠. 그 의도가 있군요.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나? 그럼. 의도를 더 전달하기 때문에 와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얘기도 해주실 거죠? 예. 예, 오늘 이것도 책이 좀 있는데 아깝긴 하지만 이것도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께 따끈따끈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갖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브랜드쇼는요 3개의 강연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저 궁금한 게 3가지가 있는데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사실까요? 그럼. 왜 이 주제를 정하셨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방법이니까 뭘로 방법을 만들지가 궁금하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 마지막에는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우리 hu 작가님만의 특이하고 아주 멋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런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기대되시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강연 우리 허필선 작가님께 듣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는 방법. 왜 그걸 이루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나누십시오. 네. 제 첫 번째 강의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중에 왜 만들어야 되나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 먼저 얘기 드리면은 단단해지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해외 프로젝트성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돌아오는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응급 사태가 발생이 되면 아이의 마스크를 먼저 씌워주지 말고 자신의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씌워주라는 방송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비행기 하고 똑같습니다. 이 방송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응급 사태가 발생이 되면 자신을 먼저 챙겨야지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자신을 못 챙기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자신과 다른 사람마저 도울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비행기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보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못 챙기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평소엔 괜찮은데 우리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또는 문제점에 닥쳤을 때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자신에게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이런데 이거 나 뭐 해야 될까? 라고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단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기한테 잘 맞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누구나 다 같은 삶을 산 게 아니고 다 다른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솔루션을 가지고 내 삶에다 적용하려고 하니까 계속 불협화음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단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질문과 해답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단단해진다는 의미는 평소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닥쳤을 때 단단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만의 해결책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점이 닥쳤을 때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단단해져야 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점이 닥치기 전에 미리 내가 나를 준비해서 문제점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쉽고 빠르게 해결에 나오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계속 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문제점이 닥쳤을 때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닥치기 전에 열심히 어떻게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해진다는 것은 문제점을 쉽게 해결하는 사람이고 문제점을 쉽게 해결하는 사람은 생존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생존력이 낮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생존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른 방법을 이미 갖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단단해지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우리 누구나 다 언젠가는 힘든 일을 겪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힘든 일을 겪은 분들 계실 거고. 그럼 그때 가서 준비하면 과연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을까? 그 힘든 점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 내 삶이 그리 힘들지 않고 오히려 딴 때보다 평탄할 때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지 위기의 상황에 더 잘 모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네, 정말 단단하게 강의하셨네요. 네, 박수 우리 정경희 선생님. 친구랑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늘 박수 주시고. 네, 어떤 책을 드릴까요, 우리 정경희 선생님? 신간 딱 뜨거운 거 드리는 게 좋겠죠, 뜨거운 거. 좋습니다. 허 작가님의 사인을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나는 마인드맵퍼가 되기로 했다. 아마 마인드맵을 그리시고 싶은 마음은 좀 드실 겁니다. 그건 우리 말씀 또 나누면서 배우도록 할게요. 단단해지기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 얘기 들으면서 허 작가님이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으셨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도 있었어요. 일단 조금 더 크게 목소리. 네. 저 같은 이제 일반 직장인들은 목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일반 직장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때는 내 목표는 이사, 상무, 뭐 해봐야 부사장 그 정도 목표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때 한 30대 후반에 들어갔는데
이제 직장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회사 그만두면 뭐하고 살까? 우리가 70년, 80살까지 일을 하진 않을 텐데.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직장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살이 되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일단 책이라도 한번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조금 더 빨리 읽으셨다면 그랬으면 진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책에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30에 빠졌어요. 20살에 빠졌으면 네. 최고죠. 김광석도 30즈음에라는 노래를 하는데 이 40즈음에 책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지금 땀을 얼마나 흘리시고 계시는지 아세요? 아마 저 놀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도대체 저희는 스크립트가 없이 진행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까도 오시자마자 저 오늘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글로 뭔가 요약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옆에서 어떤 말을 막 팍팍 할지를 모르셔가지고 지금 긴장하셔서 아까는 얼굴이 빨개서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이거 아니, 어떡하지?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 이게 조명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좀 조명이 꺼드릴까요? 와, 아무튼 예, 이게 단단해지는 계기가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네. 그래도 그 안에 단단해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다 근데 직장 생활 하다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제는 나왔을 때 퇴직금을 잡고 뭔가 해봐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때 가서 뭐 할지를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네. 일반 직장인들은 내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최대한 오래 다니고 그 후에 뭘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를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맞아요. 이게 그냥 어떤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은 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현재는 지금 상태가 너무 안정되니까 나중에 대한 것들로 이제 뭔가 할 거를 고민하는데 똑같은 고민이었는데도 액션이 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어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의 작가가 그 사람도 이제 직장인이었는데 책을 1000권 읽고서 작가가 됐다고 써 있더라고요. 1000권이요? 네. 근데 저는 나는 아무리 읽어도 1000권은 못 읽을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읽으면 1년에 100권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직장생활 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 해에 정말 목표를 100권으로 잡고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가 언제 그때가? 그때가 2016년도. 2016년도. 40살입니다. 40살. 나이 공개가 되는 거네요 오늘.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주셔서 가장 스스로 고백하게. 전 한 번도 나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47살에 빠진 지가 얼마큼 됐나요? 물어본 적도 없는데 본인이 알아서 2016년도에 40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편집 안 되나요? 제가 이것만 잘라가지고 오늘 할게요. 근데 나이는 편집이 안 되니까. 어머, 나이가 공개돼가지고 땀이 지금 눈물처럼 떨어져 큰일 났어. 좀 좋아. 자, 그런 계기가 있으셔서 보니까 굉장히 일 빨리 하시잖아요. 잠도 언제 주무세요? 잠은 저희 이지연이 브랜드쇼 이렇게 지금 많이 진행하면서 잠은 땀 떨어지는 거 처음 봤어. 땀이 안 나면은 잠을 자고요. 땀이 이제 스물어 들어야 잠을 자니까. 가끔 일하다 보면은 밤늦게까지 톡이 와 있어. 막 스스로 하거든요. 네, 잠은 거의 안 자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왜 안 자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불면증은 아니실 거잖아요. 일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오늘까지 계획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끝나야지 잠을 잡니다. 회사에서 너무 좋아하겠다. 그냥 직장인은 그냥 직장인. 근데 회사에서는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월급은 똑같이. 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잠을 안 자면서도 일을 많이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제가 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종이책 3권에다가 전자책 4권이 더 나와야 돼서 지금 총 7권이 한 2달 안에 다 나와야 돼요. 원고를 모으시는 거군요. 네. 내가 일을 안 해버리면 나를 믿고 책을 쓰시는 분들이 원고가 못 나옵니다. 그렇죠. 책을 쓰라고 하면 안 쓰니까. 네. 제가 해서 다시 넘겨드려야지 그분이 다시 피드백 주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 이러면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잠을 자버리면은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책을 써서 완성돼서 주세요가 아니라 네, 왔다 갔다. 작가님의 피드백을 받아야만 책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피드백이 결국에는 원동력이 되는 거네요. 그냥 가실 수 있게끔 정말 휘발유네 휘발유. 네. 인천의 휘발유네. 완전. 와, 그런 생각 자체가 책을 시작하는 것부터 완성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왜 단단해지기 위해서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지금 안 단단한 것 같아요. 내목에 좀 깨져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상사분이 깨지신 거 아니야? 아니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단단해서 내 오늘 왜 이렇게 다 열렸어. 땀을 막 뻘뻘 흘리시고 좋습니다.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지금 우리 비인 가족들 이전에 브랜드쇼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설레하셨는지 온몸으로 그 뜨거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네, 현장에 지금 다 와 계시고요. 오소희 작가님도 와주셨어요. 책 진짜 축하드립니다. 출간. 이거 되게 뜨겁네요, 정말. 네, 정말 뜨거워요. 와, 이게 베스트셀러가지고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강연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작가님은 그렇게 단단해질 수 있는 것도 경험도 하기도 하고 2010년도에 마흔이 되면서 뭔가 책도 좀 읽게 되고 뭔가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기 위해 현재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 나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중심에서 나의 시간을 쪼개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가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시는 분들 더 위대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면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아, 그럼요. 네. 땀 흘리지 마시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럼 좋습니다. 땀만 흘리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무엇으로 과연 우리가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쳐주세요. 와. 첫 번째는 왜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간단해지는 거는 내가 좀 더 나답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닥칠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단단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단단해질 것인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화 중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뭘 할지 몰라서 일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경험과 삶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특히 좋아하는 미국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 연구가가 20년 동안 연구한 얘기, 한 연구가가 30년 동안 얘기한 얘기 이거를 단돈 15,000원에 제가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삶에 20년 동안 바친 일을 저는 단 15,000원에 몇 시간만 들이면은 이 사람의 생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를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할 일이 없으면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선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일단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 지식은 1000년 전의 지식이 될 수 있고 2000년 전의 지식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지식이 될 수 있고 각 분야의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책을 읽는다고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식이라는 거는 책 쓴 사람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내게 돼야지 내 지식이 되고 내 삶이 바뀌는데 읽는 것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삶이 바뀌냐? 그러면 읽은 내용을 가지고 나한테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 그다음 화두독서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책의 내용을 읽었으면 그거를 가지고 내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화두독서법을 얘기 드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모르는 질문이 있고 내가 전에 알고 있었는데 까먹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질문. 이 두 가지에만 해당이 된다면 그 질문들은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그다음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이나
잊어버리고 있던 게 있으면은 그걸 나한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떨 때는 1시간을 생각해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시간,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1년 이렇게 해서 나만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강의에서 단단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책을 읽고 어떤 질문이 생겨서 나만의 답을 하나 둘씩 찾다 보면 그 사람은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나만의 답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이제 생각하고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면 쓰기를 해야 됩니다. 쓰기를 왜 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고 답을 냈다고 해도 그때는 되게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상 글로 적어보시면 아니면 행동으로 해보시면 내가 답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양이 별로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글을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글을 쓰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내 생각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글을 써보신 분이 있으면은 이런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생각할 때는 되게 많은 걸 생각했고 내가 되게 좋은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을 써보니 몇 줄 되지가 않고 생각했던 거랑 다른 글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건 다른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그만큼밖에 없던 겁니다. 원래. 근데 자기가 그만큼밖에 없다는 걸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냥 글을 쓴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양을 바라보죠. 그러면은 글을 쓴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다른 생각도 해봐야겠는데 이러면서 확장이 됩니다. 바라보기 때문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나만의 답을 찾고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을 바라보면서 다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저는 이게 삼박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행동을 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누굴 도와준다든지 꾸준함이 있다든지 이런 게 당연히 있겠지만 이거에 되게 기본적으로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지만 그 다음에 것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거를 상당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또 책을 읽는 게 별게 아니다라고 책을 읽었으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을 또 잘하시는 분한테는 생각하는 건 별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글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글을 써본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좀 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단단해진 다음에 이런 툴들을 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은 어제보다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될 거고 어제보다 다른 사람이 매일매일 하루씩 조금씩만 바뀌어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제 얘기를 들면 제가 2016년도에 책을 처음 읽으면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쓴 게 어떻게 썼냐면 내가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글을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써보자, 기억할 걸 써보자 해서 블로그에다가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한 줄 적고 두 줄 적고 어떨 때는 거기다 내 생각을 적고 그러면서 양이 조금씩 늘어났고 신기하게도 2018년도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 첫 번째 책의 초보가 끝났습니다. 40년 동안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블로그에다가 글을 쓴 것만으로도 그 같은 해에 몇 개월이 안 돼서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독서와 생각과 글쓰기가 잘 이루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꾸준히 하시면은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시면 분명 자식이 원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한 발짝씩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한 1년, 2년만 지나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두 번째 가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덕이 참 나오시죠? 예, 홍덕이 해야 할 말을 딱딱딱 끝나면 더 군더더기도 없어요. 쓰라고 하면 잘 쓰실까? 쓰는 거는 좀 편하죠, 오히려. 아, 말하래요. 특히 또 오늘처럼 이렇게 화면에 PP를 보거나 사람들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 쟤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브랜드가 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브랜드가 되면 사람들하고 만나는 이 공간의 변화에 익숙해지죠. 예, 이게 어떤 줌 강의가 형식이 아니라 사실은 공간이 변한 거거든요. 화상의 공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너무 긴장하고 계시는데도 하신 말씀은 다 하고 계세요? 아, 긴장하지 않았는데 땀이 많이 흘러가지고. 두 번째 강연을 듣다 보니까 결국엔 이것도 책이에요. 이 책으로 단단해졌는데 또 책으로 무엇을 할까 했더니 바라보다라는 말씀을 아까 중간에 하시더라고요. 그 말 참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바라보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만 바라보면 뭐 책이 나와요. 예, 바라보다. 아마 생각을 바라보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쓰는데 2016년도에 40이셨대요. 자, 그리고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얘기 드린 것 잘못 같아요. 얘기한 거야? 아무튼 자, 40이 넘어서 조금 있으면 쉰이 된다 이 뜻으로 가겠고요. 자, 그때 2018년도에 책을 읽고 네. 블로그를 썼고 네. 그 블로그가 책이 나온 게 2018년도 거예요? 18년도에 초고는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편집하고 19년도야. 대부분 사람들이 블로그를 많이 쓰고 지속적으로 써라 그럼 책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글을 썼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바라본 것에 나의 생각을 블로그에다가 글의 형태로 쓰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꾸준히.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있어요. 하나도 안 빼고. 그랬더니 초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마 책을 한번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 특히 내 생각으로 나만의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노하우가 지금 하나 공개됐네요. 첫 번째 책을 보시고 그 책에서 나의 생각을 지그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표현하는데 뭐를 표현해라? 글로. 그리고 어떤 시간으로? 매일. 어디에다가? 블로그에다가. 그러면 책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일단 블로그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2018년에 블로그에 글을 썼더니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났더니 댓글이 40개, 50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좋아요가 100개가 넘어가고 이렇더라고요. 네. 이 세상은 뭐지? 나는 블로그 쓰는 사람들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아니 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왜 저기다가 저렇게 많은 글을 쓰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저는 책 내용을 정리를 해야겠다고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따르고 뭐 댓글을 써주고 글 좋다고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2018년도에 독서 모임을 처음 해봤는데 2018년도에 독서 모임이라는 걸 내가 만들어봤고 그리고 책이라는 걸 안 읽고 글이라는 걸 안 쓰는 사람이 내가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애 책을 쓰고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보통 다른 분들 같으면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면 그 안 하던 일을 했을 때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것이 되게끔까지도 더 불편해서 한참 걸려요. 근데 호 작가님 보니까 안 하던 영역이었는데 하면 1년 안에 뭐가 금방금방 만들어진대. 이 실행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책을 읽기 전에도 어떤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편한 일이 아니고 불편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편하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내가 못하는 게 편하진 않죠. 불편하죠. 네, 불편하죠. 네. 근데 내가 이미 할 수 있고 잘할 일을 내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때 저는 보는 게 이게 편한 일이냐고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편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으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신다는 얘기네요. 감수하신다는 얘기네요. 할 수 있는 일은 잘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또 안 해?
그럼 뭘 해가 돈을 벌어요? 할 수 있는 일을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되는 일을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내가 네. 못하는 일을 쫓아다니. 불편한 자리에 가고 대단하시다. 불편한 걸 하고 그래야지 내가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기 땀 때문에. 흘리면서. 그럼요. 성장통. 성장통. 성장통이라서. 오만이 오만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그것도 성장통. 좋아요. 그러니까 휘 작가님이 꿈을 현실로 이루시는 휘 작가님만의 방법이 지금 나왔어. 하나가 또. 땀 흘리다가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데 편한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 훅 들어갈게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것 중에 가장 편한 일이 뭐 어떤 일이세요? 허 작가님한테? 지금은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빼고 이거 어떤 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의식주에 관련된 거 빼고 지금 편한 일은 그 독서가 제일 편한.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 거요. 제가 말을 실수를 했나 보네. 자 여기서는요 그 불편함에 처음에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근데 불편했어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편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독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모임도 하시고 콘텐츠도 만들어내시고 다른 사람한테 독서를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 되게 저는 어려웠던 거를 편해지게끔 만들어 가시는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책 한 권을 보는데 한 달이 걸렸던 사람인데 지금은 책을 다른 사람들 교정을 봐주는데도 한 2, 3일이면 교정을 봐준다 한 번은. 너무 익숙해서 이 눈에 잘 보이나요? 네. 노후화가 되셨구나 시스템이. 책을 아예 어려워하던 사람도 이거를 매일 하다 보면 이거는 너무 쉬우게 돼요. 그러니까 뭐든 매일 해야 습관처럼 왜 매일 때까지 해야만 그게 뭔가 도와줄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한 번 시작한 일을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시작하는 사람은 많고 배우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시작한 거에 대해서 잘할 때까지 한 사람은 보면 안 돼요. 그렇군요. 저희 딩클래스에서는 이제는 그러시면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하시는 분들 예. 댓글을 또 보고 가야 돼요. 작가님 땀 흘리시는 거 제가 신경 써가지고 댓글 못 봤네. 제가 지금 댓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람 있으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김민진 선생님 못 보고 가셨는데 또 문서고 부탁한다고 커피숍 작가님의 멋진 모습이 영상에 잘 담겨지지 않아요 라고. 얼마나 커피숍 작가님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라. 영상에 담겨지는 것까지 생각한대요. 저도 보기 싫은 왜 오소희 작가님. 책을 쓴 작가님들은 대부분 블로그를 통해 훈련하시는 듯해요. 매일매일 이게 마인드맵 여기다 들었다 좋았겠네요. 자, 글로 편안한 일 말고 불편한 일. 됐습니다. 자, 앞에 계시니까 그냥 노란 산들이 올라갈게요. 자, 또 우리 지금도 막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사건 불러주시고요. 정선희 강사님. 손글씨로 글을 쓰는 것과 웹상에서 글을 쓰는 감성 차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어차피 아까 책을 하나 들었는데 받으시니까 누구도 좋은 것도 나오네요. 그죠? 자, 손글씨로 쓰는 것과 웹상에서 글을 쓰는 감성의 차이. 있나요? 손글씨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 전자책과 종이책 이게 항상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 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놓고 보면 모든 일은 편한 거는 디지털이죠. 하지만 모든 게 아름다운 일은 아날로그가 될 수가 있어요. 편한 건 디지털인데 아름다운 건 아날로그. 멋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책 아날로그라는 건 우리의 손의 감각이 들어요. 감각. 연필을 접는 것보다 그리고 책을 만지는 것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냄새 그런 소리 소리 이런 거 감각. 이게 아날로그라는 건 오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르고 효율적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게 아날로그. 그러니까 속도전에 관련은 디지털이 낫고 어떤 마음의 자신의 방향성, 각도를 나타낼 때는 아날로그를 아름다운 표현해라. 이렇게 많이 정리해드리네요. 제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중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20가지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 운영 중이세요?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또 올해 할 거고요. 갑자기 하고 싶어지시죠 지금.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래까지 이제 바라보는 질문과 하루에 하나씩 질문을 하는 건데 네네네. 이거는 제가 노트를
노트를 드리고 네. 무조건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은 손으로 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떻는지를 편지 쓰듯이 연필로 써보는 거. 그거 할 때는 가능하면은 볼펜으로 하지 말고 연필로 쓰라고 해요. 아, 연필도 약간 좀 감성적이죠. 이렇게 그럼요. 더러운 때도 좀 묻고 그러면 막 지우개도 할 수 있고 나오고 그리고 일단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감각적이시다 진짜. 냄새 맡는 거 좋아하고 손도 불편한 거 좋아하고. 아, 향수 중에 네. 그 책에 꽂아놓는 향수 따로 나. 직접 만드세요? 아니요, 저 만들진 않아요. 어디서 전 사요? 땀만 만드는데 향수는 다른 분들이 만드세요. 아, 그런 것도 있다. 또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우리 작가님은 김주리 선생님이시네요. 아, 마음이 단단해지고 싶을 때 특별히 찾아보시는 책이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는데, 김주리 선생님 저를 통했어요. 저는 이제 동양 사상 중에서는 도덕경 관련된 책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갑자기 있어요. 저 자세 바뀌는 도덕만 하는데 도덕경은 또 모르나요? 그렇죠? 네. 아니면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를 보시면 그분이 이제 EBS 강의가 그러니까 1시간짜리 강의 13강의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냥 무료로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그거를 보면은 철학적인 게 좀 되고 이제 서양 철학 쪽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좀 좋아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고대 사람들을 보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게 뭐 헤겔, 켄트 이렇게 넘어오면은 점점 더 많은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는데 3000년 전,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사회가 좀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 다르잖아요. 네. 명확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맞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제 노자나 장자사상.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우리나라의 중국의 공자하고 플라톤은 항상 이상향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해요. 이상향이 정해져 있을 문제가 사람을 항상 잘못한 거예요. 이상향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향이라는 거는 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이 치우치면 이 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잘못된다. 그치. 저는 이제 동양은 그렇고 서양은 그렇고 그리고 뇌과학책이나 심리학책 특히 심리학책을 많이 보면은 좀 단단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심리, 철학, 도덕경 어렵다. 강의를 보세요. 유튜브 강의. 그러니까 어렵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정신, 혼, 육체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상적인 것도 좀 갖춰진 것에 도덕경도도 배우시는 것 같고 대단하십니다.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자, 3번째 책 출판이신데 3번째 출판이신 거죠? 이거 예, 네 번째 아니에요?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중간에 작은 책들이 있고 그래서 네 번째. 저는 네 번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번째 책을 출판하셨어요. 5번째 책을 구성하고 계시다면 주제는 이미 쓰고 있고요. 지금 쓰고 병렬적으로 여러 개를 쓰고 있긴 한데 가장 먼저 나올 책은 책 쓰기에 대한 책입니다. 이건 이제 글쓰기가 아니라 이제 책 쓰기로 아예 하셨구나. 저는 항상 드리는 얘기가 저한테 이제 글쓰기 배우시는 분들은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다. 이거는 기술이다. 우리가 글을 못 쓰는 거는 기술을 몰라서 못 쓰는 거지 글을 못 써서 못 쓰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나올 책은 이런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걸 쓸 수 있는 책. 매뉴얼, 글쓰기의 매뉴얼. 과외?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제가 강의를 원래 강좌를 하고 있고요. 한 달짜리 강좌를 하고 있고 이 강좌를 한 달 동안 해보면은 글쓰기 실력이 금방 바뀌어요. 우리 작가님은 그래서 그의 바탕 위에 형태가 책의 형태로 나오는 걸 조금 더 이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뭐 블로그 이런 것보다 자기의 생각이 담기려면 생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책을 쓰면은 독자한테도 도움이 됐지만 책을 쓴 사람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까 김주리 선생님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나는 마인드맵으로 이거 된다. 이거 드리면 먼저 화내시겠죠? 작가님이시니까. 제가 김준 선생님은 설화 장기집도 보내드려요. 아, 저 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떡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책을 좋아. 진짜. 아, 부러운 마음으로. 자, 좋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저희가 읽었던 독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는가 이런 내용이랑 더 생생하고 읽으셨네. 예, 작가님 배워서 영광입니다. 작가님 책 재밌고 책이 술술 넘어가셨대요. 술술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가셨다고. 아, 저런 표현들 들으시면 더 정말 감동이죠. 감동이 깜짝 하시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또 가도록 해볼게요. 벌써 세 번째 강의 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주 담백하게 지금 강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무엇, 이제는 그렇다면. 물론 우리 앞에 또 대화 중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 한번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어떻게 우리가 호 작가님처럼 될 수 있는지,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다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10분 동안 짧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마지막 방법을 얘기 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직장인이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었죠. 저는 그냥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게 제 현실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시점을 보면 저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강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고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고 뭐 어디 협회 이사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 현실이 아니냐? 이것도 현실이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는 직장인만 현실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현실이고 언제든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어떻게 바뀐 거냐,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야지 이게 바뀌는 거냐,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드리는 게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뭐 영어를 배웠고 책을 읽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그 현실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인으로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직장인이기를 선택해서 그럽니다. 작가가 되기 내가 작가의 길을 선택해서 그럽니다. 그걸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초보를 처음 쓸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돼야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나서 초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초보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리는 이제 꿈을 그렇게 꿉니다. 나도 뭐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겠다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믿고 나서 그거에 관련된 행동을 해야지 현실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바뀌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선택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이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좀 힌트를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6단계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관찰을 통해서 현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내가 하는 일은 어떤 곳인지 이런 거를 먼저 알아보는 게 인식이죠. 이 인식을 정확히 하려면 그 세부적인 하나하나들을 상당히 면밀하게 들여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관찰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는 게 관찰이죠. 이런 관찰을 통해서 내 현재점을 명확히 인지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질문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을 보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지? 이건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이 생기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하는 사람, 인지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사색의 단계로 들어가. 질문을 통해서 내가 나만의 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글을 쓰기로 했는데, 내가 작가가 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나는 글 쓸 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 이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 이게 화두독서법이고, 사색이고, 질문이고, 생각이고,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오랜 생각을 하고, 현재 이상한 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답을 찾아내는 거. 이 답을 찾아낸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창조라고 부릅니다.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현재를 명확히 인식했더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고, 이상한 점을 오랫동안 사색을 했더니 자신만의 어떤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인지하기 전에 현실과는 다른 게 나온 거죠. 현실의 이상한 점을 개선한 게 나온 거죠. 그러면 현재에 존재하지 않던 게 생긴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창조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창조품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사람. 그러니까 창조적인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관찰합니다. 그죠? 관찰을 하고 현재를 명확히 인지한 다음에 이상한 점을 찾아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했으면 생각을 하고 개선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서 글을 쓰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가 있는 거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제품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모든 변화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 모든 변화가 이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다음 모든 변화, 우리가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현실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낸 거고, 이상한 점을 개선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내 삶에서 좀 이상한 게 있다면 그거를 질문하고 사색을 해서 나만의 답을 찾아서 만들어내고 행동하고 글을 쓰면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강사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인 듯 하면서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삶을 바라봤을 때 내 삶은 직장인으로 끝나야 되는 걸까? 그런 이상한 점을 찾았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독서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출판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지연 대표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자기가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또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꿈꿔오던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기 전에 내 에세이 한번 내보고 싶어. 이런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글을 쓰면서 1년 만에 내 책을 냈으니까. 나는 한 1년 안에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어. 뭐 이런 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꿈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을 안 한 거고 방법을 안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뭐 갑자기 내가 1,000억을 벌고 싶어 이런 걸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작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나 블로그 써보고 싶어
이런 거 그냥 내일 당장 하시면 돼요. 나 블로그에 글 몇 개 쓰고 싶어. 아니면 나 책 한 권 만들고 싶어. 나 유튜브에다가 뭘 해보고 싶어. 나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 나는 아이들하고 좀 잘 놀고 싶어. 이런 작은 것들은 몇 개월 안에 자신이 원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게 하나씩 이루어지고 2개가 이루어지고 3개가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16년 전, 2015년도 책을 아예 읽기 전과 이제 지금의 모습을 놓고 비교해보면 한 6년, 7년 됐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읽다 보니까 지식이 좀 많은 사람이 됐고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 됐고 어느 날은 글 쓰는 사람이 됐고 어느 날은 책 쓰는 사람이 됐고 어느 날은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됐고 어느 날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협회 관련된 일을 지금 3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만약에 2015년도에 이런 분들을 알았으면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저분은 직장인. 나한테 뭘 배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서 저랑 일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 선택을 하고 제가 얘기 드린 변화의 6가지를 통해서 조금씩 자신의 옆에 있는 걸 바꿔서 자신만의 창조물로 자기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면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변화에 대해서 유일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변화에 대해서 다른 원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으시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걸 창조해 보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째 강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오 작가님 나가셨나요? 저 꼴 보기 싶어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게 지금 오늘의 닭다리라는 책도 아, 있잖아요. 네. 이 책도 좀 우리 호 작가님 책도 되게 얇아요. 이건 샘플북으로 제가 견본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본 거여서 오늘 제대로 뼈 맞고 싶은 당신에게 통뼈도 읽고 나면 순살로 만드는 독설들. 이게 얇아도 책이 되는군요. 이게 제가 어떻게 만든 거냐면 네. 내가 지금 이제 브레인 클래스에서 뭘 하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선생님들 만드셨을 때 이렇게 나오나요, 이번에? 처음에 샘플처럼 만들어 보는데 이번에 우리 조재수 선생님도 이렇게 나오나요? 이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우리 또 이번에 장윤정 대표님도 또 준비하고 계시고. 원래는 전자책 네네네네. 종이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얇아지면 시리즈로 나올 거 아니야. 제가 표지도 그냥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원하는 모습을 딱 제가 보라색을 워낙 좋아해서 보라색 뒷글씨인데. 제가 넣고 싶은 단어들도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내용이 되게 알차요. 그러니까 요만큼 책을 사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읽으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니 저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네. 내가 만든 다음에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한 20부 정도 만들어서 그냥 이거 너한테 주고 싶었어. 그러면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전자책으로도 많이 선물도 하시는데 너무 좋네요. 자, 우리 말씀을 드려야 책이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딱 걸렸는데 지금? 행복한 무창고에 하고 드림 클래스 1호 선생님만이야, 우리 조재 선생님. 네, 약속을 해야 되나요? 해주세요, 빨리.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와, 조재 선생님 어떠세요?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오소희 작가님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한 개는 작가님 인생의 번호를 만드셔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는 행복한 곱창고 오픈하신 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도잉 클래스 브랜두잉에서 너무 많은 성과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제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나는 마인드 멤버가 되기로 했다. 책 쓰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도잉 클래스와 함께 이지연의 브랜드쇼에 26번째 와주신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를 기억하고 싶어서
제가 수를 5개를 꽂았고요. 또 하나는 호 작가님이 지금 현재 4개의 책을 쓰셨고 5번째 책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축하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디 계신데요?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이렇게 쇼할 때 다른 분이 갑자기 나오시라고 하면 되게 걱정하죠. 이거 하긴 하고 설레어 하시는데 우리 이번에 나는 마인드 메커가 되기로 했다의 책을 같이 쓰신 분이세요. 이혜영 작가님도 같이 한번 모셔볼게요. 저희 내일 오세요. 가운데 네네 의자를 하나 더 갖고 올까요? 네네네. 자, 콩이 앉으시면 되는데 화면 더 나올까요? 넓게 잡아주세요. 네. 와, 조재 선생님, 호 작가님은 너무 멋지십니다. 역시. 예. 좀 있으면 반짝반짝 혜경 선생님 선택이시. 네. 와우, 좀 맛있는 거. 네네. 네. 작가님이세요. 같이 쓰신. 이분한테 오늘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정말.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마인드 메커가 되기로 했다 책을 같이 쓰셨어요. 느낌 어떠신지 또 한번 우리 말씀해 주실 텐데요. 아니, 하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이고요. 쓰는 동안 진짜 완성됐을 때 진짜 눈물이 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완성을 제대로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공정이가 완성했던 것 같아요. 아, 공조여서 호 작가님과 같이 완성했다니까. 공조여서? 아니,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러실 것 같아요. 호 작가님은 엄청 사셔서 여기서 어떤 내용을 썼어요? 나눠져 있는 거죠? 장마다 한 곡씩 써가지고 그다음 1장에 하나, 2장에 하나, 3장에 하나. 그랬군요. 무슨 축하드립니다. 네, 베스트를 보셔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화면에서 계신 분들 다 같이 얼굴 보여주시고 싶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게 만약에 안 되시더라도 댓글에 우리 축하 김지준 선생님 오늘도 예쁜 이락 작가님 짬을 넣으십니까? 네 우리 댓글에 우리 호 작가님 분들 전부 다 축하 메시지 남겨주실 것 같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그래도 안 했구나. 자, 우리 다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출간 축하드리고 베스트셀러 되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인클래스에서 축하드립니다. 와! 하나, 둘, 셋. 제가 자기 보고 다니고 이게 나오고 있어. 안 꺼야 되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제대로 한번 모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작가님 다시 여기 앉아주시고요. 오소희 작가님이 오셨는데 여기 잠깐 나가셨나봐요. 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좀 닫아주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호 작가님도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 땀이 다 들어왔어. 다시 할까요? 침 돌리는 거 아니야? 그때도? 그렇구나. 오늘 땀 흘리는 것까지만 합시다. 자, 우리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이 꿈은 호 작가님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살짝 들었습니다. 그 안에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 작가님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누구누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헛비선 작가님이니까 된다라는 생각 말고요. 헛비선 작가님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변화하는 거에 대한 부분, 창조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이전에 들으시고 가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별로 긴장을 안 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긴장을 좀 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항상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어려운 일을 했다는 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게요. 4월 28일 벌써 2022년이 정말 4분의 1이 지금 갔잖아. 그 안에 저랑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의 분기를 정리하는 좀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연의 브랜드쇼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작가 헛배선이 많다.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걸 꼭 얘기하시는 뭐 다짐도 좋고요. 또 함께하고 싶은 메시지도 좋고요. 영어도 좋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야 워낙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뷰잉 클래스를 하면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처음 뷰잉 클래스 관련된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 말고도 다른 하시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과 같이 들어와서 해보시면 좀 어렵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삶으로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진짜. 와, 뷰잉 클래스 통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마 우리 허 작가님이 뷰잉 클래스에 계신 식구들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시고 만들어내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많이 배웠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이전의 브랜드쇼는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 계시게 되면 롤모델로 브랜드로 서주시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 라이브 방송 못 보신 분들도 그래서 다시 보기에 허구신 작가님 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이틀 뒤에는 제가 저의 블로그,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습니다. 아마 보시게 될 수 있어요. 꼭 이 좋은 메시지 받으셔서 창조적으로 변화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수많은 중강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강이들이 그냥 한 번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인스턴트식으로 사라지기가 쉬운데 또 저희들은 다시 보기로 또는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허 작가님의 생각들과 많은 교류 또한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흔 책과 사랑에 빠지다. 네, 오늘의 닭다. 나는 마인드 맵퍼가 되기로 했다. 다 모든 것들이 존재감으로 남으신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잘 살고 있다는 칭찬해 주신 허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도 또 뷰잉클래스와 함께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댓글로 우리 허 작가님께 감사한 인사 확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는 브랜드쇼는 5월 둘째 주에 있게 되고요. 5월 둘째 주에는 청년 창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 꽃집 창업으로 유명하신 분 혹시 아세요? 청년인지 이대강 대표님, 맞아요. 네, 이대강 대표님 제가 모셨습니다. 그날은 아마 아주 젊은 멋진 분의 창업 스토리를 꽃집 창업인이 또 얼마나 남성분이 꽃집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을 현실로 만드는 롤모델 앞서주신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뒤에 만든 거라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명이 대표님 오늘 박수도 한번 올게요. 뷰잉클래스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허피선 목표님 행복했습니다. 해주실 겁니다. 자, 기대됩니다. 네, 늦게 들어왔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자, 모두가 감사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뷰잉클래스에서 진행한 이재명 브랜드쇼 허피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알러뷰유예요. 그죠? 저 미투요. 미투. 5개 의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예, 출간 축하, 뮤직캠 같이 하시는 축하, 이렇게 또 게스트를 뵈서 축하, 5번째 책도 축하. 예, 같이 하셔서 정말 이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는데. 50개까지 찾아드릴게요. 50개요? 생각보다 더 많이 아니 얘기하시네. 뭐 이렇게 아니면 30개? 서로 자기니까 50개가 나가지고 한 개씩 다 뽑아서 갖다 드릴게요. 빨리빨리 하겠네. 잠은 다 가졌다 이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